2020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에서 4장입니다. 4장은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살펴볼 텐데요. 한 차시 안에 내용이 다 끝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서 공시 의미부터 전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의 재무 현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자나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인데, 기업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공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시장 감시 및 규율 기능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 등에게도 공시를 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만 알린다, 혹은 이해관계자에게만 알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알려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시험 문제 맞추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정보 공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공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의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문장 형태로 정리한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내용과 약관의 규정들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고요. 네, 보험은 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공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타사 상품과의 비교 가능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시를 한다는 것이었고, 자, 최근에 경향이 중요합니다. 항상 최근 이런 게 나오면 출제자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는 질적 측면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공시의 어떤 내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보다 좋은 정보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적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요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보험 정보의 공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경영 공시, 두 번째 상품 공시, 세 번째 보험 상품 비교 공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어서는 이제 각각의 공시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것들 위주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공시인데요. 자, 경영공시는 크게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지고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특별히 수시공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공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어떤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건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하는 시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시공시 같은 경우는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요게 조금 정기공시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기공시는 사업 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 3년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33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결산공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공시는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도 3년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정기공시에는 이런 공시사항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반대로 요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시공시에서 공시 항목들 뭐가 있느냐? 자, 적기 시정조치, 뭔가 긴박하게 교정하고 바꿔서 시정해서 알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요 조치사항,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자, 거액의 손실이 일어났거나, 중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중대한 변동이 있었거나,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 알려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수시공시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죠. 중대한 말이 들어가면 다 수시공시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긴박하고 큰 것이다, 손실 초래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빨리 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잘 엮어서 기억해내시면 수시공시 항목이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공시에서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상품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이 상품공시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교재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 요 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문제 출제자는 필수 기재사항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기재 금지 사항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 금지 사항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금지 사항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에게 자,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서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사 상품과 비교해서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지사항으로 놓은 거고요. 네 번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상황, 즉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기재 금지 사항으로 보험 안내 자료에 넣어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금지 사항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하면 요것과 필수 기재 사항을 섞어놓고 나오게 되면 성격 다른 거 하나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의 요령상 봤을 때는 기재금지 사항으로 암기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숫자가 필수 기재사항보다는 좀 적으니까. 물론 요게 이제 출제의 경향이 많다고 하지만 요거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섞어서 나오거나 요거 자체로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것도 기억은 해주셔야 되니까 교재 학습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 잘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정보 공시에서 상품 비교 공시 여기에 생명보험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자, 일단은 생명보험협회가 나오게 되면 비교 공시를 한다는 것을 먼저 기본 개념으로 꽉 잡고 계시고 그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별 이렇게 되어 있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생명보험사 별로 비교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상품 정보를 비교하겠다. 이 비교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품 비교 공시에서는 각 회사별 상품명과 판매 채널, 보장 내용, 보험료 및 공시일 등의 주요 정보를 자 여기서 대표 계약 기준으로 공시를 한다는 것 정리하시고요. 자, 또 이어서 보셔야 될 게 변액보험의 경우 각 펀드별 매일의 기준 가격 및 기간별 수익률, 그다음에 보수 정보, 그다음에 기존 일자별 자산 구성 내용 및 주요 편입자산 현황들을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펀드별 매일의 기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매월 아닙니다. 매년 아니고요. 자, 매일 기준 가격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여기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변액보험에서의 특별계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특별계정에 투입돼서 운용된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서 100만 원이 다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만 원에서 사업비와 위험료를 차감시키고 나서 이 펀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으로 세 가지 분류로 공시, 그 다음에 담보별 보험료, 자, 직전 3년간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을 전체 보험사의 대상으로 해서 역시 비교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을 별도로 비교 공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험료에서 차감시키는 게 또 뭐냐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비, 위험보험료 차감하고 특별계정, 즉 펀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이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공시와 관련돼서는요. 기타 공시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기타 공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시, 불안전 판매 비율 등 공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수시 공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냥 기타 공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학습자들께서 교재 학습을 하시게 될 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우리 보험담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보험담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 슈퍼마켓인데 온라인상에서의 보험 슈퍼마켓이에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슈퍼마켓이 아닌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품들 비교하게끔 나와 있느냐. 자, 일단은 이 보험담화는 주최 측이 두 군데예요. 어디냐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느냐.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어린이 태아보험, 보장성 저축성 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 내용, 자, 이런 것들을 비교 공시를 하게끔 돼 있더라는 것이죠. 자, 다음 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공시를 하게끔 해놓은 장치가 뭐냐라고 하면 보험 담화를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절차는 뭐 접속하고 나서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지고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출제 빈도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개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는 주로 어떤 걸 하느냐. 자, 금융감독원 무서운 데잖아요. 시장의 질서를 잡고 교란되는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보험계약 관리 현황, 보험계례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금융사고 현황 등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로서 적절치 않은 것 해놓고 지금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기 형태로 놓고 다른 거 하나를 넣어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지금 네 가지 나와 있죠. 이런 네 가지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변액보험 공시와 관련해서 이제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실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딱 들어가시게 되면 변액보험 공시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특별 계정 운영 현황, 그 다음에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입니다. 자, 회사별이니까 회사. 자, 어느 S사라면 S사, H사라고 하면 H사, 뭐 이런 회사들로 들어가서 내 개인의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가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각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니까 각 회사에서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액보험 운영설명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액보험 운영설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상품의 개요, 변액보험의 운영 흐름, 특별개념 운영 현황, 뭐 운영 현황에서는 특별계정 운영 현황에서는 펀드 종류나 특별 계정 뭐 보수 비용에 돈 지출되는 거죠. 자산 운용 옵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내용들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험계약 관리 내용 부분에서 자,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통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암기죠. 예, 분기별 1회라는 건데 혹시나 반기별 1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분기별 1회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저축성 변액보험에 보시게 되면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보험계약 관리 내용에.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보고서. 자, 여기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거를 계약자들에게 보내게 되죠. 자,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자,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자자는 보험계약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셔야 될 게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비교 공시 운용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과 최근 기준가격 변동 등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원하는 예상 펀드 수익률을 선택 시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향후 1년에서 20년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제공인데, 자, 저축성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가 뭡니까? 이제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 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던 거죠. 예,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보험계약 후에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렸다는 것이죠. 예, 보험계약 체결 과정,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한다. 자, 특별히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 관계 비용, 예를 들면 계약 체결 비용 있죠, 계약 관리 비용 있죠, 위험법률 있죠, 이런 비용들 수수료 안내표에 다 들어가 있고요. 특별계정 운영 비용, 보증 비용, 특별히 여기 특별계정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펀드 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보증 비용과 관련된 거는요, 우리 연금 같은 경우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이랑 보증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우리 사망보험을 최저 보증하잖아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 이런 것들 수수료 안내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중 수수료 안내표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계정 운용비용, 보증비용 이런 것들은 다 수수료 안내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보험 관계비용까지도 수수료 안내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내표 제공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부터 이제 내용을 또 살펴야 되는데, 좀 내용이 좀 방대하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자격증을 취득도 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후에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4시간 이상 판매 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1회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와 관련돼서 교육하면 4시간, 교육하면 4시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될 때는 우리 보험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을 어떻게 제시를 해서, 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제 포인트는 4시간, 4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서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의 위험 성향, 투자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는 그런 상품, 적합한 상품을 권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체결 과정 속에서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이 행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적합성 진단이 뭐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체결 전에, 자, 체결 전에 면담을 통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자, 이런 사람 위험 성향이야, 중립형이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자, 여기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적합성 진단이라고 한다. 중요한 키워드는요, 적합한 보험계약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느냐,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해야 되는 내용, 자, 첫 번째 연령 파악해야 되고요, 월평균, 즉 재무상태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험 가입의 목적, 자, 이것은 저축성의 목적이냐 보장성의 목적이냐, 이런 목적. 그다음에 변액보험 계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 경험 여부, 즉 투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위험 성향들이, 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 목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합성 진단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자, 언제까지? 2년까지인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숫자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숫자 좀 잘 나오죠? 숫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시 내용 혹은 이런 예금자 보호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암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는 데 피로도감이 있다 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험기간 중에 특별계정, 여기서의 특별계정이라고 하면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펀드를 바꿀 때가 있잖아요. 변경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적합성을 재진단 받아야 된다. 적합성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 성향이나 투자 성향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변경하게 될 때는 적합성 재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성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보험계약 체결 절차가 있잖아요. 요 과정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와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입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 계약자냐 전문 보험계약자냐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진단 의사 파악을 하는 거죠. 적합성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의사를 파악하시게 되고 나 이거 안 받을래 라고 하면 안 받을래 노로 거절하게 되면 적합성 진단 불원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서명이나 기명란인 녹취 형태로 근거를 남기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적합성 진단을 받겠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합성 진단 의사 파악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성향이 분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합성 진단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보험계약을 권유를 할 텐데 2단계에서 또 우리 보험 소비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 그 상품 나 안 하고 딴 상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2단계에서 또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도 서명, 기명란인 녹취록 근거를 남기셔야 된다. 자, 적합성 진단 의사 파악 여부와 관련해서 노가 나오게 되면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권유했는데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면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 틀린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시고 각각의 위치에 어떠한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만 아신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확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별계정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자, 모든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사망보험과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 중 각종 공제금액,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면 자, 요와 비슷한 내용들 지금 한 서너 번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의 납입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 자, 이것들을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 담아서 그것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평균 공시율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한다. 우리 실제 변액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우리 가입 설계서 뒤편 쪽에 이런 평균 공시율 이율과 관련돼서 투자 수익률이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삼는 게 평균 공시율 이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등, 그 다음에 연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약관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등의 교부의 설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등 이런 내용들 다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VU라고 됐는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월 대체 보험료 차감에 따른 해지 환급금 감소 및 적립금 부족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을 이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3장에서 한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신의 자유납 개념이거든요. 자, 중간중간에 보험료를 납입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로 해서
가령 위험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월대체 보험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월대체 보험료가 야금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환급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안내를 해야 된다. 특히 변액보험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수사항으로서 판매 후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서 설명 여부를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이니까 이거 시험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겠죠. 필수 꼭 알려드릴 게 뭐야? 라고 하면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이나 그다음에 해지환급금이 변동한다. 달라진다. 안내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특별계정의 투입보험료에서는 차감되는 재반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안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특별계정 운용 수수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차감되는 재반 비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떻게 빠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십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특별계정 운영수수료예요. 그러면 이건 적립금에 비례해서 빠진다는 건데 특별계정 펀드니까 매일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펀드별로 차등 있게 빠지는 거죠. 주식형 다르고 채권형 다르고 그 다음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인데 자, 여기 빨간색 제가 칠해놨잖아요. 자, 가입금액에 비례해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혹은 매월 공제하고 자, 이거는 펀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빠지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도요. 적립금에 비례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성이니까 적립금에 비례해서 빠지게 되는 거고 자, 매일이나 매월 공제하고 역시 보증비용 같은 경우는 펀드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는요. 기본보험료에 비례해서 빠지게 됩니다. 기본보험료 요거 기억하시고 자, 매월 공제하게 되고 자, 이거 위험보험료는요. 펀드와 상관없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게 위험보험료니까 그래서 각각 뭐에 비례해서 빠지는지 펀드와 연관이 펀드별로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납입 후 유지비 같은 경우에 완납 후 매월 공제하고 펀드와 역시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의 금지사항. 자, 금지사항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변액보험을 다 금융상품이나 일반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해라. 두 번째, 장래 운용 상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7% 수익률 날 거예요. 반드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간만을 비교하는 행위. 펀드 수익이 잘 나왔던 어떤 특정 기간만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험금 해지 환급금을 보증하는 행위. 자, 손실이 나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험회사가 혹은 제가 해지 환급금을 원금 보전할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거고요. 특별 이익 제공, 보험계약 청약 이거 청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허위 과장된 설명하지 말라. 손실에 대한 보상 약속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충분한 설명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약의 부당한 대체 행위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 금지사항 위주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사실 문제 푸는 단계에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불안전 판매 사례. 자, 이런 게 불안전 판매 사례로 나오는데 뭐 해지환급, 만기와 환급금에 대한 부실, 과장 설명, 계약자 적립금 운영 등에 관련한 사실 왜곡, 변액보험 수수료 미설명, 투자 기능만의 강조점을 설명. 변액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의 기능도 중요한데 너무 투자 상품, 펀드 상품인 것 마냥 판매를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도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금보험제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금융기관이요.
영업정지나 파산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고객 예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예금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역시 이 제도는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융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납입해요. 근데 금융기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이 보험료, 금융회사들이 납입한 보험료에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자, 예금 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이런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금보호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예금보호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금융상품을 구별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먼저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심지어는 상호저축은행까지 다 보호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자, 안 되는 게 뭐냐?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제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실무적으로는요. 마치 예금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로서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금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를 이제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상품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비보호 금융상품이에요. 자, 각 금융회사별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주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보실 건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영문으로 나와 있는 영문 이니셜로 나와 있는 금융상품은 일단 비보호 대상이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크고요. 그중에 은행과 보험회사니까 우리 생명보험 이쪽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중요하겠죠. 일단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청약저축이라든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보호 대상인데 여기 주택청약예금은요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보호 대상의 주택청약예금은 빠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택청약저축 비슷하거든요. 주택청약예금은 아니에요. 비보호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즉 뭐예요? 주택청약예금은 보호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투자 상품 위주로 나와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자, 이런 경우에 비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이런 거 역시 비보호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 주계약은 이제 투자의 성격이 있으니까 보호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도 투자형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비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후수인 채권 등 이런 것들도 비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위주로 혼동되는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그다음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1종 사고, 2종 사고가 있는데요. 1종 사고는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고요. 자, 2종 사고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합병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 제도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까지 딱 연결이 잘 됐는데 합병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서 자, 개인별 1인당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한도. 그 다음에 동일한 금융기관, 동일한 금융회사 혹은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자, 예금 보호되는 것은 개인도 되지만 법인도 된다. 자, 근데 이것을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 앞전에서 비보호 금융상품 중에 보험회사에서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이런 계약권 같은 경우는 비보호였잖아요. 거기도 법인이 한번 나오고 여기도 법인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세요. 그거는 비보호 금융상품에서 보험회사와 관련된 비보호 금융상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금보호 자체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대상이 가능하다. 혼동되지 마시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숙지하셔서 시험에 만족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